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중간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은 오늘 4월 20일 날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2시에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따로 연락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보시고 서명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출은 6시까지 제출이고요. 4월 27일? 오늘이 27일인가요? 잠깐. 제가 이렇게 잘못했네.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오늘 날짜, 오늘까지 제출하시고요. 오늘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2시부터니까 4시간 정도 알아서들 풀으시면 되겠고, 숙제가 끝난 다음에 컴퓨터를 쓰시거나 뭐 할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손으로 푸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손으로 푼 다음에 이름 쓰시고 학번 쓰고 휴대폰으로 캡처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보내시는데 전체 용량이 10메가가 넘어가면 대용량 보내기 이런 게 될 텐데 제가 나중에 채점을 할 거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 무조건 10메가 미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용량으로 보내시면은 나중에 없어져서 채점이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문제는 뭐냐, 이 텔레오퍼레이션 쪽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텔레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자율도 스카르 타입 로봇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고요. 이쪽이 마스터, 이쪽이 슬레이브. 그래서 여기를 붙잡고 움직이면 뭔가 공간상의 움직임이 되겠죠. 지금 제 팔이 스카라 타입이니까 이렇게 붙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슬레이브가 똑같은 길이, 똑같은 하중을 가지고서 오른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쪽에 있는 질량 M, 매스에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들로 시험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셔도 뭐 비슷한 사례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서 항상 내는 거라서. 그래서 이 문제는 토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매니플레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보이나? 안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제 팔이 매니플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른손으로 이쪽 여러분들 보시는 쪽에서 왼손으로 붙잡고 이걸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텐데 내가 슬레이브가 벽에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면 마스터를 갖고 움직이는데 마스터가 버티는 거죠. 네?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데 저 슬레이브가 벽에 안 부딪혔다면 내가 이걸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제 왼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이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잘 있는데 그래서 잘 움직이는데 슬레이브가 벽에 가서 꽝 하고 부딪히면 제가 지금 팔에 힘을 엄청 주고 있거든요. 네, 흔들리는 토크 속에서 힘의 부가 느껴진 거야. 네, 이렇게 느껴지겠죠. 이 로봇 팔들이 각각 토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흔들어서 움직이려고 해도 이 로봇 팔이 안 움직이게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데?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폴스를 디텍트 해야 되겠죠. 폴스를 디텍트 하기 위해서 현재 보시면 슬레이브는 충돌이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끝단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겠죠. 근데 뭔가 슬레이브가 지금 보시면 살짝 각도가 움직였죠. 움직여서 매스에 꽁 하고 부딪히게 되면 요 끝단에서 폴스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폴스 센서를 어떻게 만들까? 뭐 돈이 없으니까 제일 싼 걸로 아주 쉽게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됐고 이 끝단에 빨간색 뭔가 센서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다가 내가 폴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일 싼 거 아무런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는 이 FSR 센서라고 부릅니다. 폴스 센시티비티 레지스터라고 불리는 이런 기법을 쓸 거고요. 이 녀석을 쓸 거고요. 그래서 얘는 폴스가 요 부분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 요 부분에 꾹 눌리게 되면 압력이 생기면서 요 사이에 있는 굉장히 얇은 방막들이
압력이 눌려지면 어떻게 돼요? 물체가 꼭 누르게 되면 저항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물체가 있는데 위아래서 누르게 되면 얘가 면적 변화가 생기죠. 그 다음에 부피도 변화가 생기겠죠. 두께도 얇아지니까. 두께가 얇아지면 저항의 경우에 두께가 얇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항이 두께가 얇아지면 쉽게 말하면 물이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이 통과한다, 전기가 통과한다.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얘들은 저항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FSR은 폴스 센시티비티한 리지스터 저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여기에다 붙여놓고는 충격이 꽝 하고 일어나면 여기에 있는 저항이 변하니까 전압 변화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폴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심심하시면 한번 사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ADC 하나만 달아주면은 FSR 굉장히 쉽게 잘 동작합니다. 자, 이제 근데 이 경우에 FSR을 여기다 붙일 건데 이제 어떻게 붙일 거냐, 그리고 힘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 부분, 빨간 부분을 디자인할 것인가 라는 이슈가 남겠고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생각은 까만색 뭔가 지지대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면으로도 이렇게 이쪽으로 쿵, 어떤 방향으로도 충격이 이렇게 쿵 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고 어느 방향으로든지 부딪혔을 때 그때의 힘을 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컨택 펄스가 이 경우에 3차원은 복잡하니까 빼버리고요. 2차원으로만 측정할 겁니다. 어차피 로봇도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니까. 그럼 컨택 펄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쿵 하고 빨간 거에 부딪히면 FSR 센서를 일단 폴스니까 2차원이잖아요. 2차원 벡터 측정해야 되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붙이고, 얘는 동그라미니까 여기를 쿵 하고 누르게 되면 여기에 힘이 잡히겠고 여기에도 힘이 잡히겠죠. 이렇게 쿵 하고 누르면 이쪽이 많이 잡힐 거고 여기는 없게 되겠죠. 이렇게 쿵 하고 부딪히면 여기에 폴스 두 개를 측정을 해서 무언가 폴스 벡터를 구해보자 라는 컨셉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프로블럼 1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컨택 폴스가 fx, fy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나는 A 방향, B 방향에 두 개의 FSR을 사용해서 FA 측정할 수 있고 FB도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fx, fy는 얼마인가? fx, fy는 FA와 FB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 칼큘레이션 하시면은 fx하고 fy는 우리가 측정한 값 FA, FB를 토대로 해서 fx와 fy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못 풀면은 이제 졸업하기 참 어려운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표는 5005라고 하는 이 좌표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뭐 5cm 생각해도 좋고 5mm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문제는 FSR을 두 개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해서 하나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C의 이 사이가 아마 여기 빔 프로젝터 TV에서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PPT에서 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이 사이의 각도는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글 세타 between A and C, A, C 두 개의 센서가 있고 여기 또 총 A, B, C 세 개의 FSR을 썼고 A하고 C의 사이각은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A, B, C라고 하는 센서에서는 FA, FC, FB가 측정이 되고요. 이때 컨택 폴스 FX, FY가 들어온다면 FX하고 FI는 FA, FC, FB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각도 고려하시고요. 이것도 못 풀면 참 졸업을 한다기가 미안한 지경이 되겠습니다. 1, 2번은 쉬운 문제이고요. 다음 3번의 경우에는 이제 머티리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진짜로 만든다고 하면 가운데 동그라미 이 부분은 뭐 쇠구슬 하나 주워오면 되겠죠. 뭐 구슬 이런 것도 되겠고 스펀지 잘라서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FSR하고 이 빨간 공을 붙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붙이지? 라는 곤란한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본드 칠을 해서 붙일 수도 있겠고요.
특정 광고 상품 PPL입니다. 예, 별풍선 감사하고요. 여기 본드 칠을 해서 붙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죠? 3M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 여러분들 재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좀 실감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한 번은 본드 칠을 해서 붙일까? 여기 잘 보이시나요? 특정 광고 상품 언제나 감사한 PPL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종류 3M 양면 테이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랑말랑 하거든요. 꿀렁꿀렁 합니다. 이 두 가지 스타일 어떤 걸 쓸까 고민이 생기겠고요. 여기에 어떤 물질을 쓰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빨간 공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빠졌는데 이것도 고칠게요. 3-3까지 펼쳐지겠습니다. 다 말로 쓰시면 되는데 하나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죠. 답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비슷한 얘기들 나왔습니다. If you use bonding, what happens? 스티프니스하고 댐핑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물질을 본드 칠을 하거나 아니면 양면 테이프로 약간 좀 말랑말랑한 두 개 붙이게 되면 이 문제는 요 사이의 물질들이 FSR 위에 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스티프니스한 꿀렁꿀렁한 느낌과 댐핑 에너지를 흡수하는 푸슈 하는 두 가지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어요. 단지 본드와 양면 테이프 이것들은 각각의 물성치들이 다를 뿐이지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뭔가 본드 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게 3-1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드 칠을 해서 또는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여기를 잘 붙였다면 이거는 측정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3-1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 본드 칠을 하는 요 중간 지금 스프링처럼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뭔가 물질들이 될 텐데 이 부분의 물질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힘의 fx, fy를 잘 측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빨간색 공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이 공의 재질을 뭘로 할까요? 문제인 겁니다. 이 부분의 재질, 본드 칠이냐, 예를 들면 말랑말랑한 양면 테이프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빨간 공을 무슨 재질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한번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3-2의 A는 폴스 디텍션 관점입니다. 이 녀석을 스펀지 아니면 스틸, 쇠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구하기가 쉬우니까요. 스펀지로 적당히 만들었을 때 여기에 힘 F가 들어오면 이쪽에 FX, FY, FA, FB 이런 녀석들이 잘 측정이 되겠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얘가 스펀지일 때 여기에 힘 F를 넣으면 얘네들은 측정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첫 번째 여기에 있는 3-A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A번에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이 헷갈렸는데 3-2의 A번에서는 여기를 스펀지로 했을 때 또는 스틸로 했을 때 이쪽에 FA, FB의 측정이 원활한가, 이론적으로 맞는가, 아니면 틀리는가 언급하십시오. 그게 이 숙제고요. 두 번째 B의 경우에는 아까는 폴스 디텍션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A번의 경우에는 여기에 힘 F가 들어오면 이쪽에서는 FA, FB가 측정이 될 텐데 여기에 물질들도 본드나 말랑말랑한 거 재질들 여러 개가 있겠지만 여기를 스펀지로 했을 때 또는 여기를 쇠로 했을 때 FA, FB는 이쪽에 힘 F하고 F를 잘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재질이 스펀지냐 스틸이냐에 따라서 측정을 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되는 게 A번입니다. 그리고 각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는 녀석을
스틸로 하는 경우와 스폰지로 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각각 언급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측면들은 전부 다 얘네들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문제들은 처음에 딱 힘을 재는 거라서 정적인 폴스도 이렇게 꽝 하고 때리는 폴스가 있고요. 꾹 하고 누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정적인 폴스와 동적인 건 다릅니다. 동적인 거는 임펄스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값이 나오지만 지금 얘는 지그시 누르는 이렇게 북 하고 눌러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정적인 걸 고려하는데 정적인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또는 뭐 스틸 단단한 것들 쿵 하고 충격 살짝 그 짧은 시간에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관점 이 녀석은 지금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스폰지인 게 좋을까요? 스틸인 게 좋을까요? 그리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B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있는 FSR이 측정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가 이 녀석 FSR 센서 여러분들이 사실 때에도 조심해서 사야 되는데 얘가 저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힘이 들어왔을 때의 저항 변화율이 제품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들이 잴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3-3번은요. 맥시멈 폴스 센싱 FSR에 최대로 잴 수 있는 최대 힘 센싱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걸려 있을 때 우리는 이 센서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까? 한마디로 FSR 하나가 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1뉴턴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을 재야 된다 라고 하면 1번과 2번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3-3번을 설계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여기에 컨택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건 FSR밖에 없는데 어떻게 힘을 재야 되는가에 대한 사례로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재밌는 문제로 이게 딱 떠올라서 중간고사를 봐야겠구나 하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1번부터 3번까지 뭐 세트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다 말로 1, 2번은 손으로 푸셔야 되겠고요. 3번부터 다 말로 쓰는 거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텔레오퍼레이션 초창기 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 2, 3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실제 푸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경우에 도대체 토크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슬레이브죠. 슬레이브가 물체에 쿵 하고 부딪히면 이제 우리는 요 끝단에 폴스를 재는 힘 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빨간색 폴스 벡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폴스 벡터를 계산하면 마치 마스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붙잡을 거니까 여기에 가상의 물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폴스가 전달되지만 나는 마스터에서는 이 로봇을 붙잡고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듯한 느낌이 나야 되겠죠. 그 힘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토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T1과 T2 두 개의 토크를 계산을 해서 실제 모터에다가 부하를 걸어주면 나는 이건 진짜 손이에요. 이 손이 슬레이브 단 원격제에 있는 녀석이 폴스를 느꼈고 그 폴스를 재서 토크를 계산한 다음에 각각의 마스터에다가 토크를 현재 주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게 안 움직여 하면서 쾅 하고 부딪힌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스 벡터, 이 부분의 폴스 벡터 fx, fy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뉴턴이라 했을 때 여기에 합당한 우리가 생성해야 되는 토크 1, 2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인트 앵글은 각각 세타 1 30도, 세타 2 45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이자유도 로봇의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기 싫으면 강의록에 보면 다 나와 있죠. 1번 끝났고요. 다음에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하세요. 실제로 위에서는 수식으로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세타1이 30도, 세타2는 45도일 때입니다. 대입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네요. 길이가 안 주어졌죠? 각각의 로봇 팔은 길이가
예,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길이 L1, L2는 1로 하겠습니다. 숫자 되게 쉽죠? 암산으로도 풀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세타1 30도, 세타2 45도이고 각각의 링크 길이는 1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숫자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토크1과 토크2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힌트는 지난 시간 마지막 비디오를 보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푸셔가지고 JPEG 이미지로 캡처하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전체 사이즈는 10메가 미만, 대용량 파일로 보내면 나중에 채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사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외력 F가 들어왔을 때 토크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이걸 설계하는 김에 실제로 폴스 토크 센서, 토크는 여기서 재질 못합니다만 폴스를 정말로 쉽게 우리가 재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형의 장치들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텔레오퍼레이션 관련해서 무슨 한의음을 하겠다는 팀이 두 팀이 있는데 이거 못 풀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요. 어차피 그건 원사이드 한 방향 그냥 원격 제어이지 텔레오퍼레이션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뭔지를 잘 판단하시고 이렇게 실제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풀이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4번에서 수행한 이런 종류의 방법을 실제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는 다양한 링크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슬레이브나 마스터를 가지고 텔레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장난으로 만들어서 할 만한 분야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컨택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휙 하고 옆으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슬레이브는 못 지나가는데 마스터 쪽에서는 이 사이가 양쪽에 시간 차이 때문에 휙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가상 모델일 때 특히 더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재미로 한번 풀어보시고 이게 잘 풀리면 뭐 훗날을 기약해 보십시다. 네. 오늘 그 중앙고사 문제 해석은 풀이는 말로 설명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겠고 6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